헤어커트 실습 2주차 고객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목표입니다. 고객의 취향,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제안하고 창의적인 컨비네이션 헤어커트 스타일을 완성하는 능력을 학습한다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커트 시술 중에 확인사항을 학습한다. 두 번째, 얼굴형에 따른 헤어 디자인 분석에 대해서 학습한다. 세 번째, 신체 구조에 따른 헤어 디자인 분석을 학습한다. 네 번째, 모발의 방향에 대해서 학습한다. 다섯 번째, 두상의 위치에 따른 모류의 방향에 대해서 학습한다입니다. 먼저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고객의 첫인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어커트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고객의 첫인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을 받으실 때 손님이 이제 고객이 들어오실 때 먼저 인상을 한 몇 초 안에 파악하는 것이 오래 그 시술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을 하고요. 거기에 인해서 이제 고객을 그 다음에 얼굴형이라든지 두상의 윤곽, 체형, 이마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목의 두께, 모류의 방향, 모발의 상태, 모량, 두상의 구조 등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모발의 정확한 진단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을 파악해서 헤어커트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발 길이의 변화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실루엣과 이미지,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모발이 길고 짧음이 자유롭게 구성이 되며 길이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커트 스타일에 있어서 길이는 우리가 쇼트 커트, 미디움 커트, 롱 커트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길이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뭐 롱이면서 약간 미디움 같은 롱이 있을 수도 있고 숏 같은 미디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디움 같은 숏이 있을 수도 있죠. 각각의 세분화된 길이는 많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의 결정입니다. 선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헤어커트를 할 때 선은 실루엣과 형태선으로 나누어지며 선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섹션의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션 라인은 형태선과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실루엣과 형태선을 결정하는 섹션은 직선, 곡선, 그리고 직곡선, 무거운 선, 가벼운 선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섹션의 라인은 평행선, 전대각선, 후대각선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커트 시술 과정 중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트 시술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고객의 조건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먼저 길이는 롱으로 할 것인지, 미디움으로 할 것인지, 숏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 맞출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커트 시술 전에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얘기하는 것을 본인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디자이너의 그런 그 고정관념이나 가지고 있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 커트를 완성했을 때 클레임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객이 생각했던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불만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커트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이 앉아서 두상을 파악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대화로서 결정을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고객 카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작성을 해서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매뉴얼 카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실 때도 이제 길이라든지 얼굴형이 뭐 계란형인지 둥근형인지 장방형인지 각진형인지 삼각형인지 역삼각형인지 다이아몬드형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사각형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둥근형이지만 또 정말 동글동글한 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느 지점까지를 보고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느 곳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랑 또 사람은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조그만 흉터인데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의 흉터였는데 고객님은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이제 컴프러치를 해주시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캐치를 하고 그것을 시술 과정에 이렇게 융합시키면서 완벽한 헤어커트 디자인을 완성을 하게 된다면 고객님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분석하는 과정은 커트 시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이 들어가겠죠. 층은 원랭스, 우리가 공부했던 기술적인 부분, 원랭스 커트, 그레듀에이션 커트, 레이어 커트, 인크리스 레이어 이런 것들을 전체 또 혼합한 컨비네이션 커트, 어떤 걸 결정할지를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형태선은 우리가 전대각을 할 건지 수평을 할 건지 후대각을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느냐, 후두부에만 들어가느냐, 네이프에만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의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는데요. 이분이 엘레강스한 분인지, 모던한 분인지, 큐티한 분인지, 근데 본인은 굉장히 점잖은 보이는데 뭔가 파격적인 스타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파격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신체 조건 중에는 뭐 키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절대로 무례하지 않게 고객과 상담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내뱉었을 때 고객에게는 조금 무례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 디자이너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양이라든지 이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스킬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커트 시술점 확인 사항 중 고객의 조건 파악에서 7번째입니다. 두상의 크기. 두상의 크기가 크다, 중간이다, 작다. 그리고 모량이 많은지, 보통인지, 적은지에 따라서 가능한 헤어스타일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 있겠죠. 고객님이 항상 와서 컴플레인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연예인의 모발을 가지고 옵니다. 연예인의 헤어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죠. 손님, 이것은 아이롱입니다. 고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님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고데기입니다.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절충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고객님은 이런 형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 그 디자인 너무 예쁜데 고객님에게 했을 때 모발 상태가 이러이라서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헤어 디자이너의 역할이겠죠.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술직이면서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겠죠. 그래야 그분이 다시 나를 믿고 다시 또 재방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헤어 디자인이라는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그 고객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모발을 뭐 최대한으로 고객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오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모질을 확인을 하는데요. 건강모, 손상모, 극손상모, 곱슬모, 악성 곱슬모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발의 그 특성에 따라서도 가능한 모발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또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모류의 확인입니다. 모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구렛나루의 형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가마의 위치나 형태와 방향성, 그리고 네이프 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이러한 모류 같은 경우는 롱헤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모발일수록 쇼트 헤어나 이런 모발일수록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류의 방향이 너무 많이 휘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구렛나루가 예전에, 지금은 짧은 형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상관은 없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를 절대 자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렛나루가 없는데도 구렛나루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이제 그 상담을 충분하게 해서 자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있게 흔적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컴플레인이 걸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의 위치나 형태, 방향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짧은 모발 같은 경우 네이프에 버릇이 되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솟아서 올라오면서 나기 때문에 남성 헤어스타일 보면 자를 때 이렇게 그 버섯처럼 각이 생긴다든지 옆이 뜬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다운펌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굳이 다운펌을 하지 않더라도 모발이 자랐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들리는 머리를 약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또 이제 커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커트를 시술하는 과정 중에 있는 확인 사항입니다. 헤어커트를 하기 전에 이 순서들이 쭉 있죠. 어떻게? 헤어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겠지만 미리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면, 고객이 앉아서 이제 커트 시술을 하기 전에요, 계획을 세우죠. 먼저 두상을 커트하기 쉽게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을 하게 되고요. 그 블로킹을 몇 등분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더 세분화하죠. 블로킹한 그 세분한 과정에 섹션을 정합니다. 가로로 할 것인지, 세로로 할 것인지, 대각으로 섹션을 나눌 것인지. 자, 이렇게 나누는 섹션에 따라서 디자인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레이어가 들어갈 것인가, 어느 부분에는 수평 원랭스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레듀에이션이 들어갈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커트 순서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어느 각도로, 자, 각도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빗질,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머리의 위치는 똑바로 하고 할 것인가, 숙이고 할 것인가, 그 각도의 개념, 그것을 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감, 양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무리, 스타일링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고객님을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것인가, 그런 순서를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커트를 하는 중간중간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 방향성이 잘 맞는지, 단차가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커트를 하게 되어 가죠. 그래서 보시면 헤어커트 순서 확인, 좌우의 밸런스를 확인, 세 번째 커트 단차의 형태와 흐름을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 이제 커트의 라인, 방향성, 무게감을 통해서 디자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커트가 끝이 난 뒤에 확인 사항이 또 있죠. 그러면 고객의 이미지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커트의 이때 질감 처리와 커트라인 확인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의 감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가볍게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공기감을 조금 넣어서 더 이렇게 볼륨을 살려야겠다. 어느 부분은 너무 뭉쳐 있는 것 같다. 무게감을 조금 더 올려야겠다. 그러면 수정 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수정 커트를 들어갈 것인지, 어느 부분에 질감, 양감 커트가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은 첫 번째 커트 시술을 한 뒤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약간의 시컬 드라이 한 다음에 안마름 효과가 있는 커트 드라이를 한 다음에 체크 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라인과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 후에 이제 감성 커트가 들어가게 되죠. 자, 어느 부분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밀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골덴 포인트 부분은 조금 더 볼륨을 살려서 더 이제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객이 이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고객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이거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했을 때, 처음에 상담했을 때와 다르게 완성품이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고객과 체크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어떠신가요? 라든지 이렇게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고객의 입장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헤어 디자인이 나오지 않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설득하는 이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얼굴형에 따른 헤어 디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형은요, 어떤 스타일을 해도 솔직히 뭐 상관이 없죠.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얼굴형보다는 다른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둥근 얼굴형입니다. 둥근 얼굴형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론트의 헤어라인 선과 턱선이 짧고 동글동글하죠. 이런 둥근 얼굴형을 조금 길어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앞머리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넘기는 이렇게 깻잎 스타일보다는 약간 세우면서 넘기는 스타일, 이렇게 앞머리를 구성을 해준다든지 해서 앞머리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탑 포인트에 볼륨감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주어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면 탑 포인트에 볼륨감을 주는 것은 중요하기는 한데 너무 많이 주면 조금 더 올드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탑 포인트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연령대 20,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탑 부분에 볼륨을 주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주의를 하시면서 연출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긴 머리보다는 짧은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 귀여운 인상을 주면서 호의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둥근 얼굴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 본인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얼굴형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방형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긴 스타일이죠. 이마의 길이와 턱선의 길이가 긴 얼굴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마 부분을 커버하고 양쪽에 풍성한 웨이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짧고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얼굴형은 조금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조금 웨이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보이는 인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긴 얼굴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헤어를 고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남이 볼 때는 되게 날카롭게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또 연출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권해보시고 권해서 주위 뭐 반응들이 좋으면 그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은 계속 날카로운 스타일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의 역할은 충분히 그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사각형의 얼굴형입니다. 이마폭과 턱선이 넓고 각이 진 얼굴형인데요. 얼굴형 전체가 거의 직선인 형태죠. 그다음에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롱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윤곽은 둥근 느낌이 들도록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는 페이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데요. 얼굴형이 각지다는 것은 턱이 각이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라인에 있는 부분에 머리카락을 디자인을 잘 하시면 얼굴을 커버를 하시면서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롱 헤어스타일도 좋지만 롱 헤어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대각을 활용을 하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얼굴형을 갸름하게 뽑아낼 수 있고요. 요거는 헤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가는 그 스킬이기는 한데 사각형은 주로 이제 컴플렉스가 턱이죠. 사각턱이죠. 요거를 커버를 해주는 디자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역삼각형인데요. 이마가 폭이 넓고 턱선이 좁은 얼굴형이고요. 볼륨을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웨이브를 줘서 아래쪽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볼에 살이 졌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긴 하지만 좀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자, 다음은 다이아몬드형인데요. 광대가 넓고 이마와 턱선이 좁은 얼굴입니다. 턱 근처나 이마 부분에 웨이브를 줘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볼륨을 만들어줘서 계란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신체에 따른 헤어 디자인 분석입니다. 먼저 마른 체형인데요. 롱 헤어스타일에 S컬이나 C컬의 웨이브를 주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긴 목에 무게감이 있어서 볼륨을 주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좋고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옆머리에 볼륨이 없는 스타일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짧은 쇼트머리나 어깨 길이의 C컬,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생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플하게 연출된 중간 길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겠죠. 자, 다음은 통통한 체형입니다. 탑 포인트 부분에 볼륨을 줘서 조금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하고 짧은 쇼트 헤어나 밥 스타일이 잘 어울리겠죠. 목선 부위 볼륨이 많은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무게감을 주면 짧거나 굵은 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자, 목이 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 긴 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롱 헤어스타일이 긴 목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주는 게 좋겠죠. 생머리보다는. 짧은 목 같은 경우는 커트 스타일의 높이와 길이를 강조해 줌으로써 길어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트 헤어스타일이 짧은 목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요. 목 뒤가 무거운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라인을 만드는 스타일도 피하고 이때는 전대각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앞머리 뱅에 따른 이미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선뱅인데요. 오른쪽이나 왼쪽 방향으로 앞머리 뱅을 이렇게 넘겨서 사선뱅은 제 같은 머리죠. 보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각진 얼굴 경우에는 단점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죠. 긴 얼굴형에는 더 길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고 달걀형이나 사각형 얼굴에 잘 어울립니다. 시스루뱅이죠. 시스루뱅은 페이스라인의
양쪽 끝을 조금 길게 내리고 앞머리 뱅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데요. 전체적인 그 길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얼굴형에 적절하게 맞게 뱅을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둥근형이나 달걀형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 일자형 뱅은 귀여운 애기들 머리 자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앞머리 일자뱅이죠. 귀여운 스타일 연출할 수 있고요. 숱이 많을 경우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이마가 넓은 경우는 짧지 않은 일자형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고 눈썹이 보이게 너무 짧게 자르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장방형이나 역삼각형 얼굴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라운드 뱅인데요. 이렇게 라운드 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안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귀여운 이미지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형에 적절하게 앞머리 뱅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달걀형이나 삼각형, 역삼각형 얼굴에 잘 어울립니다. 자, 와이드 뱅은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얼굴이 긴 경우 와이드 뱅은 옆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잘 어울리겠죠. 자, 요즘 한참 유행했던 첩피뱅. 첩피뱅 잘못하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머리 자체가 짧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 짧은 커트머리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모발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가마라고 얘기를 하죠. 가마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양하고 머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지 이럴 데 따라서 스타일을 선택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가마에 따라서 모발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짧게 자르고 이런 목뒤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커트를 할 때 짧은 숏 머리에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발의 방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프 부분 이런 것들은 W형, A형, U형, 큐피트형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근데 동양인들에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은 아니지만 조금 독특하게 네이프가 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상 위치에 따른 모류의 방향도 중요한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골격 위치에 따른 모류는 모공의 방향이 앞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마에 튀어나온 정도에 따른 모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골격 위치에 따른 모류는 두상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데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포물선을 이루면서 모발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3번, 4번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 따른 고객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